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뉴일입니다. 지금 여기는 경기도 하남입니다. 오늘 소나타의 8세대 부분 변경 모델 소나타 디 엣지의 시승 행사장인데요. 지난 3월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실물이 공개된 이후에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풀체인지급으로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모델입니다. 제 옆에 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내외관이 완전히 새 차로 싹 바뀌었습니다. 상품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성능도 나아졌다고 하는데 500~600만 원 가격이 조금 전작에 비해서 올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가 타볼 트림은 터보 가솔린 1.6, 2.5 이렇게 최상위 트림 두 가지입니다. 시승 시간이 조금 짧아서 많은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닿는 대로 소나타 디 엣지 한번 여러분들 궁금한 게 어떤 건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카고는 소나타 디 엣지입니다. 외관 얘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이게 지금 8세대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해서 디 엣지가 새로 나왔는데 사진이나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부분 변경이 아니라 풀체인지 정도로 보셔도 될 정도로 외관과 그리고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도 완전히 싹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소나타의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전면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랜저에서도 이제 아주 인상적으로 보셨던 심리스 홀라이즌 그 램프가 적용이 딱 됐습니다. 뭐 SUV에서도 갖춰지고 스타리아에서도 갖춰졌던 그런 현대차의 패밀리 룩이 이제는 중형 세단의 대표급인 소나타에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현대차가 이제 밀고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이제 소나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으로 헤드램프가 양 옆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그릴이 조금 내려가서 약간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간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랜저와 느낌이 비슷하기는 한데 그랜저만큼의 그런 중후함은 조금 빠져 있고요.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랜저의 좀 그런 무게감과 또 소나타의 아래급인 아반떼를 적절히 섞어놨으면 이 지금의 형태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소나타가 예전에는 사실 좀 중형 세단이기도 하고 2030보다는 3040 이상의 그런 연령대가 많이 찾는 중형 모델로 이제 많이 팔려왔는데 이번 소나타 디 엣지를 기점으로 굉장히 좀 디자인도 젊어지고 내부도 첨단 사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2030까지 30 정도가 많이 찾을 그런 모델이 될 거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딱 타봤을 때도 굉장히 좀 영하고 밖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돼서 젊은 층을 많이 공략을 했구나. 현대에서 좀 소나타 중형급 이상의 그런 세단에도 그 연령대를 조금 많이 낮췄다, 타깃을 낮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또 전 버전보다 또 판매량이 얼마나 늘지도 굉장히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확 그 변화된 전면부에 비해서 측면부 쪽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사이드 미러가 그대로 이제 전작이랑 비슷하게 들어간 그런 느낌이고요. 또 후면부로 돌아가면 전작과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리어 램프가 새로 나온 차 전면부와 비슷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전작인 센슈어스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 원래는 이렇게 C자가 뒤집힌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예뻤는데 이제는 좀 직선을 살리는 그런 거를 현대차에서 많이 지금 끌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로고도 미세하게다가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범퍼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 얘기는, 외관 디자인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내장을 살펴보면요, 중형보다는 좀 준대형급 이상의 굉장히 고급 사양이 많이 들어갔다. 이게 사실은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라서 N라인이에요. 그래서 고사양이기 때문에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인테리어가 더 좀
고급 사양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번에 뒤 엣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부터 굉장히 바뀌었는데 먼저 H 로고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대신에 이 파라메트릭 그 디자인이 이렇게 요소가 들어간 직선 형태의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담았고, 이 스티어링 밑에 부분도 이렇게 원래는 동그랗게 곡선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그 수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밑에는 이제 N라인의 N 로고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좀 많이 섞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좀 고사양이다라는 거를 많이 나타내고 싶었나 봅니다. 이 스티어링 휠 쪽에 컬럼식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전작에서는 전자식 버튼 형태의 기어였는데요, 그게 이제 이쪽 핸들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쪽 가운데 쪽 부분은 완전히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좀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공조 패널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바뀌었고요. 또 이 부분,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점, 현대차에서 최초로 이 그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요거는 K8 이상급의 그 기아에서는 적용이 된 그런 디자인 디스플레이인데 각각 12.3인치로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그런 뭐 배치나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등등이 뭐 그랜저 저리 가랍니다. 사실은 뭐 중형 세단이 현대차의 중형 세단 정도면은 사실 뭐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한 단계 발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송풍구도 원래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저쪽까지 이렇게 길게 일자로 디자인된 모습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피커도 보스를 장착을 했네요. 그래서 보스라고 하면은 뭐 명품 스피커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런 저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고급화를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내외관 지금 바뀐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름값 한다 라고 이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DH라고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을 거쳤지만은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모든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작을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작보다는 훨씬 나아진 그런 모습, 굉장히 좀 엣지 있고 좀 더 첨단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해졌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착지에서 1.6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교체를 해서 이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퍼포먼스도 2.5에 마찬가지로 뒤지지 않는 그런 좋은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데, 최고 출력이 1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7kg 포스미터입니다. 이것도 고사양이기는 하지만 지금 내외관에 조금 변경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까 보니까 앞부분에 그릴의 그 모양도 살짝은 다르고, 요거는 좀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내부의 소재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금 요거는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앞부분은 조금 우드의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또 마감 소재나 이렇게 천정이나 이런 그 소재들도 좀 패브릭의 느낌에 가까운 그런 지금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2.5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훨씬 더 좀 차분해 보이는 느낌, 스포티한 느낌을 싹 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아까는 사실 시동을 켜고 2.5에서는 시동을 켜고 바깥에 딱 나갔는데 그 엔진 소리가 굉장히 그 막 쩌렁쩌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를 때리듯이 좀 울리는 그런 편이었는데 1.6은 그거보다는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엔진의 차이 때문이니까 그런 걸로 보여지고, 중형 세단 소나타의 원래 뭐 시승감은
잘 아시겠지만 괜찮은 편이잖아요. 사실 뭐 세단이기도 하고 또 현대에서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그런 중형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지금 거의 흔들림도 없고 진동이나 이런 것도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안정적인 그런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불고불한 좀 경기도의 커브길들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크와 엑셀을 번갈아 가면서 밟아가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주행감이 부드러운 편이고 악셀라이터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밟히는 그런 느낌이 인상적이네요. 제 차가 개인적으로 이제 소나타의 차주였다 보니까 좀 익숙해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확실히 이제 그 전작에 비해서는 개선이 됐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2.5랑 비교를 해봤을 때 2.5는 조금 더 주행감이 뭐 스포츠로 굳이 이 모드를 정해놓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통통 튀는 그런 좀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1.6은 약간은 차분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에 비해서 가격 차이는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지금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 등등을 붙이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한 4천만원대 정도로 올라갈 지금 가능성이 큰데요. 소나타를 4천만원을 주고 산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조금 용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기는 할 거예요. 그 돈이면은 다른 거 사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하지만은 소나타를 한번 타보시면은 생각이 진짜 달라지실 거라는 거를 제가 한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감이라든지 안에 있는 편의상, 특히 이 HDA 같은 이런 첨단 사양들이 고급 차들에 못지않게 너무나도 지금 잘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여서 지금 소나타가 이제 그냥 같은 소나타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매를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좀 한 3040 준대형이나 대형급의 차량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번에 나온 소나타 DH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시승 그 전시장에 가서 직접 좀 타보고 시승도 조금 해보면서 잘 한번 나랑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에어컨 소리가 살짝 들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소음을 느껴보면 고속도로에서 거의 지금 8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이라든지 노면의 소음 같은 게 뭐 완전 거슬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 차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엔진 소리는 그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묻혀서 들리기는 하지만 시끄럽게 들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중형 세단답지 않은 그런 정숙함도 같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진동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에 가면은 약간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공도에서 그냥 일반 자동차 도로에서 달리기에는 너무 괜찮은 편이고 뒷좌석에서도 한번 타보고 싶을 만큼 굉장히 승차감을 잘 잡아줬네요. 이러한 뭐 외모 변화는 당연하고 주행감이나 이런 상품성 개선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현대차가 그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그 어떤 차보다도 굉장히 좀 비밀리에 짠 하고 공개를 했던 게 바로 요 소나타 DH인데 그만한 자신감이 나올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나타 DH의 또 성능 중에 최고의 자랑은 바로 이 정교한 HDA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나왔으니까 한번 시험을 해볼 건데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 크루즈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약간 경사가진 커브길이긴 한데 HDA를 딱 켜자마자 이제 핸들이 약간 움찔하면서 뭔가 이제 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시작한다 라는 걸 좀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좀 차선을 잡아주는 느낌이 지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거 뭐 고속도로
에서 운전을 할 때는 정말 좀 운전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5에서도 마찬가지로 HDA가 굉장히 잘 구현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비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발표한 공인 복합 연비는 12에서 13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 버전의 경우에는 11 정도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까 저희가 탔을 때 의외로 14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은 연비 면에서도 굉장히 괜찮다, 경제성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모로 이번 소나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크기만 똑같고 거의 모든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랜저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나타도 또 호응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많이 팔리는 만큼 조금 문제들이 있다, 뭔가 리콜 이슈도 있고 좀 여러 군데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해서 그랜저가 좀 말이 많은데, 이 소나타는 그런 문제 없이 좀 잘 팔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전기차가 뭐 따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또 소나타 전기차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나타가 사실 그랜저와 아반떼 사이에서 아반떼는 조금씩 더 사양이 좋아지고, 또 그랜저도 좀 더 영해지고 캐주얼해지면서 소나타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단종설까지 사실은 돌았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나, 진짜 우리와 역사를 함께한 이 현대차의 소나타가 없어지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들었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다시 태어나고 또 이렇게 또 출시를 하게 돼가지고,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나타 D 엣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타보셨는데요. 명성답게 화려한 주행감, 그리고 또 그 완벽한 그런 편의사항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나타 D 엣지 총 5가지 트림으로 나왔습니다. 2,787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양이 조금 높아지면서, 그리고 오늘 탔던 이 고사양 라인은 조금 더 이제 가격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대까지 올라가지만, 중형급의 그런 세단을 원하시면서 조금 첨단 사양도 같이 누리고 싶으신 그런 좀 검증이 완료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나타 D 엣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모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씩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